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며 증시의 과도한 낙관주의에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이 올해 경제 성장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9월과 10월 데이터의 부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식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적이며 소비자 소비의 약화를 우려하며 현재 경제 데이터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윌슨은 산업재와 에너지 기업을 선호하고 소비재와 소형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월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와 기술주의 성과 개선으로 인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자 토종 자동차 브랜드들도 가격 할인 경쟁에 참여하며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크게 낮춰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가격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비아디와 다른 브랜드들은 고객들에게 가격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쟁이 중국 신에너지차 업계를 조정하고 대규모 업체들만 살아남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상승과 기업 파산이 급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업적 파산 건수는 전달 대비 17% 증가하고 총 파산 건수는 13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 건수는 지난해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형 기업의 파산 신청이 금리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6건의 대형 파산보호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저금리 부채 상환 어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스웨덴의 클래식 음반사 비스 레코드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을 강화하고 스포티파이와의 경쟁에서 차별화를 노립니다. 애플은 이전에도 클래식 음악에 주력하기 위해 프라임포닉을 인수하고 애플 뮤직 클래식을 출시한다 있으며 이번 인수로 그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애플은 서비스 부문을 통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측됩니다. 메타 플랫폼은 최근 직원들에게 주 3회 출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결정으로 회사는 분산 근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근 직원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재택근무에도 주의 깊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메타는 출근과 재택근무를 번갈아가며 실험하였으나 출근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과 함께 일주일에 최소 50% 이상 출근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출근 근무를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선호하며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한국 원화도 최근에 약세를 나타냅니다. 중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 우려,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위기, 그리고 유로존과 독일의 경기 둔화 조짐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당장 예상되지 않으며 미국의 기준 금리가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최근의 엔화 약세를 외환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으로 지목하고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성 재무관은 움직임이 계속되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 달러당 147.8엔까지 상승하여 엔화 가치가 최근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미국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과 고유가 상승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미일 금리 차에 따른 엔화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행적인 이해와의 불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와 경제학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고용 수치를 사용해왔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임금 지표는 냉각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다른 부유한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변화가 없을 때 인플레이션의 큰 폭 하락이 나타났다는 사례를 들며 경제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정거래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아마존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아 소송이 예상됩니다. FTC는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 및 가격 책정 등 여러 사업 관행을 조사하고 아마존을 이용하는 제세자, 판매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존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아마존에 대한 네 번째 소송전이 될 전망입니다. FTC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아마존의 구조적 해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 이사 크리스토퍼 월런은 최근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런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고 설명하며 경제 지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와 고용 보고서가 양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으며 그러나 결정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